새해 벽두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강세로 코스피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번 주 4,700선 점령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는 14일 트럼프 관세 판결에 따른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주인공은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데요. AI 자율주행차 대격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벽두에 코스피가 이제 불장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 코스피가 6일 동안 거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6일 거래일 모두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고 있죠. 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4,600선 문턱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5천 코스피 공약 이것을 향해서 지금 막 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그 코스피의 그 연속 상승 여기에 중심에는 그 반도체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16%나 뛰면서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13만 9천 원까지 올라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4%가 또 급등을 하면서 74만 4천 원까지 치솟았죠. 예,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좀 사야 하나, 나만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포모주군을 앓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많더라고요.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 이번 주에도 계속될까요?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AI 돌풍에 따라서 그 반도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호황을 이룰 것이다. 이런 슈퍼 사이클 이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마침 AI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에 그 CES에서 앞으로 AI 열풍에 따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뒷받침을 했어요. 마침 그 삼성전자가 지난 8일이었죠.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한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20조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오는 20일쯤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을 올해 합쳐서 200조 원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담은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맥쿼리 또 CD 이런 유명한 이제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죠. 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112만 원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후반에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외국의 순매도 그 순위에서 좀 상위권에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하려는 매물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처럼 막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신중론도 없지 않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코스피 전체적인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코스피의 흐름은 지금 이 반도체 투톱이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 투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에서 둘을 합쳤을 때 코스피 전체의 한 36%가량 되니까요. 근데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이번 주에 코스피가 4,700까지 이제 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좀 전망을 내놨어요. 그리고 네. 이번 주에 또 눈여겨봐야 될 이제 그 국제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요. 이게 이제 세계 최대의 바이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런 투자 이벤트인데 지난주 CES에서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선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 JP 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나흘 동안 열리는데 이때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뭐 이제 AI 신약이라든가 또는 AI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놨을 때 그것이 이제 뭐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 뭐 사실 코스피가 좀 많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은 했으니까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이번 주에 대량 매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근데 그 모멘텀 그러니까 대량 차익 매물이 나올 시점을 오는 14일 로 보고 있는데 그날 현지 시간은 14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인데 그날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네네. 원래 현지 시간 9일로 하다 연기됐는데 이때 지금 미국 언론을 보도를 보면은 한 패소 확률이 80%까지 이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 영향이 아무래도 이런 그 대량의 어떤 차익 매물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곤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CES 얘기를 좀 해보죠. 올해 CES 주인공은 단연 피지컬 AI였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AI 머리에다가 이제 몸을 얹은 피지컬 AI, 사람 닮은 이제 휴머노이드 이게 각광을 받았죠. 근데 이번 휴머노이드의 특징은 이제 굉장히 빠르고 정교해지고 또 스스로 이제 상황까지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연내 인간 수준의 휴머노이드가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죠. 우리의 현대차가 앞서 얘기한 그 아틀라스 이것도 이제 올해 CES의 최고 로봇으로 선정을 되면서 상당히 눈길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움직이고 또 이게 관절을 이렇게 360도 막 올리고 옮길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아니라 한 내후년 2028년부터는 이게 이제 자동차 제조 실제 공정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이런 아틀라스를 한 매년 3만 대씩 이렇게 양산하는 체제를 이제 2028년까지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이제 LG전자가 가사 도우미 이제 휴먼 로봇 클로이드를 선보였죠. 이게 이제 지금 뭐 냉장고에서 뭐 우유를 꺼내기도 하고 뭐 네. 크라상을 갖다가 이제 식탁에 놓기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야말로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 가정까지 오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하게 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교하고 실용적인 그런 로봇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주력하는 거라고 본다면 사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좀 독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YTN의 박기환 기자가 CES 현장을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네. 박기환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로봇 군단이 CES를 뒤덮었다. 이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번 CES에 한 30여 개 세계적인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 60%가 중국 기업이었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복싱도 하고 공중돌기도 쉽게 하고 뭐 기계 체조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어떤 데가 아니라 이런 어떤 로봇은 그러니까 직접 뭐 그 척추 수술 집도까지 하고 막 이런 다양한 로봇이 선을 보였던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많이 주목했던 게 이제 로봇 가운데 이 복싱 로봇은 7천만 원이라는 게 가격표까지 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로봇이 시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서 가격까지 나오는 그런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실감나게 한 거죠. 네. 예, 실제로도 중국이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비결이 뭘까요? 일단 그 어느 정도로 장악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지난해 휴머노이드가 13,000대가 생산이 됐는데 네. 이 가운데 중국이 절반 이상을 생산을 해냈어요. 그리고 특허 출원 건수도 단연코 1등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기업이라는 게 테슬라, 피규어 AI 이런 데인데 로봇 제작에 뭐 비용이 한 대당 뭐 한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낮췄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비결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일찌감치 그러니까 로봇의 핵심 부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뭐 또 감속기,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핵심 부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한 90%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이미 갖춰놨어요. 네. 중국 정부가 일찌감치 이제 반도체 못지않게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국가 중요한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막 이제 팍팍 밀어준 거죠.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혁신센터도 만들어 놓고 또 뭐 수조 원대 펀드도 만들어 나갔고 그걸 위한 이제 스타트업들을 막 육성하면서 올인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낮은 가격에 높은 기술력까지 지금 중국이 좀 어떻게 보면 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휴머노이드도 그렇지만 올해
CES에서는 AI와 자율주행차의 어떤 결합도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AI의 방향을 이때까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이제 제시하는 대표적 인물이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인데 네. 젠슨 왕 CEO가 CES에서 이제 앞으로 벤츠와 손을 잡고 AI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관련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This entire stack is our first NVIDIA first entire stack endeavor. The first AV car from NVIDIA is going to be on the road in Q1. 젠슨 왕 CEO가 그리는 그 AI 자율주행차의 그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이 막 굴러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아이가 쫓아올 수 있다. 이걸 AI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갖고 멈추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막 실제로 그리든지 뭐든지 해갖고 이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또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 AI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이 돼서 뭐 이중 안전장치도 두고 운전자는 이제 제일 이제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이런 젠슨 왕의 이제 이런 AI 자율형 차 이런 것에 이제 이런 도전 이런 것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이제 좀 눈여겨서 이제 대응해야 될 때가 이제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이긴 하겠지만 네네. 뭐 앞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 또 일본 자동차 기업들 당연히 이런 AI 자율주행차를 두고 앞으로 이제 대격전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예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